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필링 커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것도 동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보통 위상 수학에서 이게 다 그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i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준 거죠. 그 다음에 x는 임의의 토폴로지인데 i에서 x로 가는 컨티뉴스 펑션이 있으면은 그 펑션을 수학에서는 커브라고 불러요. 혹은 패스라고 불러요. 커브랑 패스 뭐 같은 말이긴 해요. 그래서 커브나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패스라고 하는 게 굳이 어떤 곡선이나 그러니까 이거랑 그 어떤 그 라인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죠. 진짜 커브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커브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도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것도 커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필링 커브가 가지는 의미고, 근데 이게 아마 그 디퍼렌셔블 하는 걸로는 안 될 거예요. 컨티뉴스로는 이게 스페이스 필링 커버가 되는데 디퍼렌셔블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보통 안 될 거예요. 그거라면은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이제 미분한 어떤 스무스한 구조로 되기는 않으니까 어떤 스무스한 구조까지 집어넣어서 공간을 분석할 때는 이게 안 통하겠죠.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수 이상에서 어떤 정리를 하나 배워요. 반칸페 시오리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간단하지가 않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구가 있고 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그 밧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은 얘는 한 점으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매끄럽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한 점으로 모이겠죠. 이런 걸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두 개가 있을 때 한 점을 이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전개를 할 때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페이스 필링 커브예요. 이 스페이스 필링 커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이게 그 어떤 한 점을 이어버리는데 그 컨티뉴스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떤 과제 연습 문제에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문제 뭐 다들 잘 풀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R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n n 플러스 3분의 1 집합 n 플러스 3분의 1에 n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n 플러스 3분의 2에서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가운데 친구를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스페이스 필링 커브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뭐 0부터 i부터 0부터 1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로 보낼 수 있으면은 이거 n부터 n까지도 보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하는 게 서제티브를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스페이스 필링 커버가 이거였고 두 번째 스페이스 필링 커버가 이거였으면은 시작점이 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이 두 친구로 하면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쨌든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짜리 할 수 있으면은 그 1번 결과를 이용하면은 n개짜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임의의 R에서 Rn으로 보내는 스페이스 필링 커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토털리 바운디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앞에서 컴팩트니스가 실수 공간에서 클로즈된 바운드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정확히는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컴팩트란 동시 조건일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바운디드라는 개념이 바운디드로 안 되고 토털리 바운디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토털리 바운디드라는 개념은 뭔가 컴팩트니스의 일반화에 쓰였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로즈드라고 하는 성질은 이제 컴플릿으로 바뀐 거고 바운디드가 토털리 바운디드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정리가 사실 뭐 별로 새로운 건 아니죠.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언급을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컨티뉴스라는 게 있긴 했는데 이게 그 어떤 내용이 뭐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동기들한테 들은 거라서 진짜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가볍게 하고 넘어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키 컨티뉴스라고 하는 것도 어 네. 아스콜리 알리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책에 있어서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키 컨티뉴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거래요. 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들을 모아냈을 때 그냥 컨티뉴스는 함수 하나에 대해서 컨티뉴스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컨티뉴스는 함수의 어떤 그 단체로 가가지고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는데 그 입실론 델타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오픈셋 U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통 컨티뉴스를 매트릭스 스페이스 잡을 때는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오픈셋을 잡죠. 그 오픈셋이 하나 가지고 모든 F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심지어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U 가지고 전체의 컨티뉴스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공간 어떤 집합을 이키 컨티뉴스 하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보이게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이키 컨티뉴스라고 한다라고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렘마가 네, 뭐 이런 게 있네요. 토털리 바운디드의 유니폼 네, 그 토털리 바운디드 한 어떤 셋인데 그게 이제 매트릭은 유니폼으로 적고 그러면은 F는 항상 이기 컨티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if에 only if 조건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45.3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 포인트 와이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인트를 딱 정했을 때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다 모으면 그게 어쨌든 바운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 이름 붙이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 와이즈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보겠다죠. 그다음에 바운드니까 뭔가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다라는 센스가 이제 그 컬렉션에 대응되는 어떤 마치 이게 함수죠. 어떤 A라고 하는 걸 집어넣더니 어떤 집합이 튀어나왔어요. 그걸 이제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함수가 바운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y가 리얼 넘버면은 스프리멈 fa를 fa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방금 그냥 떠올랐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도 있고요. 뭐 이거 가지고 또 그 이키 컨티뉴스 조건을 막 찾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아스콜리시어면이에요. 그래서 아스콜리시어면 전 뭔지 몰라요. 저도 작년에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읽어보면요. 어떠한 친구가 컴팩트 클로저가 가질 조건이 이키 컨티뉴스하고 포인트 와이즈 바운드드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로 알아낼 때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클래시컬 버전인 거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낸 어떤 정리가 있겠죠. 걔가 이제 아스콜리 시어리움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여기는 패스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빠르게 넘어가죠. 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 풀 때는 저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이, 기억을 해낼 수 있으면 제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책에 있는 정리예요. XD라고 하는 친구가 컴팩트 동시 조건을 찾았어요. 컴플릿하고 토털리 바운디드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 토털리 바운디드를 가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잠시만요. 네, 이게 순서가 두 개 있죠. 문제가 두 개 있어요. 먼저 x가 토털리 바운디드인 걸 보여야 돼요. xn들이 각각 토털리 바운디드인 걸 이용해서요. 이 두 번째 거 보이는 거, 티코모트 티오리엄이 그거잖아요. 컴팩트 스페이스들의 아비터리 프로덕트 컴팩트는 컴팩트다. 네, 그거를 보일 때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의 동시 조건이 컴플릿 토털리 바운디드고요. 근데 토털리 바운디드는 저희가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컴플릿만 보이면 되겠죠. 컴플릿은 에브리 코지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X에서의 어떤 코지 시퀀스를 잡았을 때 그 친구가 컨버지하는 조건이 각각의 프로젝션 맵에서 컨버지할 조건과 동치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예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덕트 토폴로지 줬겠네요. 그럼 프로덕트 토폴로지 쓰면은 바운디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토털리 바운디드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조건이, 그러면은 이 x에서 코시 시퀀스 쓰면은 파이 i x n에서도 코시 시퀀스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보이는 거는 그 265쪽을 보면은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이게 코시 시퀀스가 이쪽으로 가도 코시 시퀀스가 되는구나는 보일 수 있는데, 반대도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쪽으로 보이는 게 돼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코시 시퀀스 잡았어요. 그럼 걔를 보낸 게 코시 시퀀스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전부 컴플릿하기 때문에, 컴팩트니까 컴플릿하기 때문에 컨버지를 해요. 따라서 전체가 컨버지를 하니까 이쪽이 해결이 될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xn도 컨버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미의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한 거니까 컴플릿이죠. 문제 가정에서 토털리 바운드는 보였어요. 따라서 컴팩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니까 사실상 첫 번째 거를 보이는 게 핵심이겠네요. 근데 이거는 프로덕트 토폴로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프로덕트 토폴로지 좋네요. 프로덕트 토폴로지 적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네, 그 파이나이키에서 맥시멈 잡으면 되니까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바로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천천히 나가 볼게요. 이게 좀 스텝이 길어요. 약간 좀 저희 위상수학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는 그런 스텝이에요.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함수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이미 저희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프로덕트 토폴로지, 그러니까 함수 공간이라는 거 하는 것도 결국에 어떤 프로덕트 셋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 그냥 어떤 y를 x번 프로덕트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그걸 정의라고 보면 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매트릭이 있다면 유니폼 토폴로지도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주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주면 또 재미있게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예요. 혹은 뭐 포인트 오픈 토폴로지라고도 돼 있네요. 제가 이거 네, 왜냐면 이게 포인트 오픈 이 두 가지가 그 서버 베이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포인트 오픈 토폴로지라고 불러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함수들의 오픈셋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니까, 이 f라고 하는 거가 x라고 하는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u에 속하면은 그냥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근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베이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서버 베이스가 되네요. 즉, 이 친구가 yx라고 하는 거를 커버를 하네요. 그걸 토폴로지 줄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 토폴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니까,
여기서의 오픈셋이라고 하는 거는 즉 F에 NVIDIA라고 속해져 있는 이 친구의 G라고 하는 게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원래 F가 이렇게 있을 때 이 XI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크기를 U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1, X2, X3, X4고 U1, 그러니까 그다음 이 각각의 줄이 이제 U1, U2, U3, U4인 거예요. 그러면은 G라고 하는 함수는 이 네 개에서는 함수 값이 정확하게 저기에 속해야 돼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뭐 되면 되겠죠. 너무 좀 이상하네요. 그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도 이게 두 함수는 같은 엔비디아 안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별게 아니라 사실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어떤 셋에서 갔냐 보니까 이 알파 U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프로젝션 맵이었던 거예요. 그거 인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냥 이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정리가 이게 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불리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FN이 컨버지 할 조건이 FN이 각각 컨버지 하면은 그게 FX도 잠시만요. 제가 좀 문제 좀 읽을게요. 네. 어떤 함수 FN이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 하에서 F로 컨버지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각각 함수들이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한다. 이거를 뒷부분에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PT 와이즈 컨버지고요. 위에 거는 함수가 함수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 하에서 컨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픈셋 구조 N 오픈셋 논법 있죠?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는 조건이 함수 자체가 컨버지 하는 거니까 이 공간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즉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 그런 공간의 대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는 되게 수많은 컨버전스 컨셉들이 있어요. 특히 함수에 대해서는 진짜 다양해요. 이거 제가 적은 것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을 법한 것만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 메저라는 개념도 들어가서 메저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개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 컨버전스는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줄도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예요. 어떤 센스냐면은 FN은 포인트로 바라보면 돼요. FN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면은 저것도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함수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본 것 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매트릭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유니폼리 컨버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X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입실론과 n이 있다. 네. 어떤 그 포인트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n이 있어서 그 n으로 입실론 반경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유니폼 컨버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유니폼 컨버지가 마치 컴팩트만큼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컴팩트에서 컨버지하면 유니폼 컨버지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유니폼리 컨버지는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컨버지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컴팩트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LP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뺀 거에 P만큼 제곱한 거니까 실수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개 뺀 거에 P만큼 제곱을 해서 걔를 적분한 게 0으로 컨버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FN이 F로 LP 센스로 컨버지 해요. 이 친구는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요. 포인트 와이즈로 컨버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xn분의 1 이런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도 사실 이렇게 컨버전 하는 걸 알고 있죠? 포인트 와이즈로.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피니트로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0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LP 센스에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도 따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주면은 이제 LP 센스에서 컨버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PD에서 많이 하고요. 왜냐면 PD에서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떠한 대상을 시퀀스로 어프로시메이트를 하거든요. 그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센스가 포인트 와이즈 하면 베스트긴 해요. 근데 문제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기존에 있던 FN들의 성질을 유지를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뭐 유니폼도 나오고 뭐 LP도 나오고 뭐 별개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PD 쪽에서 PD가 아니라 PD예요. 그 미분 방정식 쪽에서 네, 편미방에서 어떤 솔루션 찾을 때 그냥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퀀스들을 특히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이제 잡거든요.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어떤 솔루션의 형태를 잡아가는데 그때 쓰는 센스가 보통 LP 센스예요. 그 다음에 완전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에서 확률 해석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이 확률 해석에 쓰이는 기반이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적분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함수를 적분하면 그게 0과 1 사이에 존재해가지고 특정 구간만 적분하면 특정한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확률 해석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LP 센스에서 작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에서 약간 파생된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실해석에도 있어요. 확률 해석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죠. 그 확률 과정론 같은 경우가 매저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아마 LP센스에서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토폴로지셔요. 두 번째 토폴로지는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예요. 이름도 되게 어렵죠. 컴팩트 컨버전스. 그러니까 뭔가 컴팩트에서 컨버전스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함수 그 토폴로지를 주냐면요. 얘는 이제 베이시스를 줘요. 아까는 서브 베이시스고 여기는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공간이 좀 더 알차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X에 어떤 컴팩트 셋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이나이트 셋은 항상 컴팩트이기 때문에 컴팩트 셋을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컴팩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함수를 가지고 어떤 컴팩트한 입실론 반경을 찾아요. 그 컴팩트한 입실론 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fx랑 gx fx 네, 그러니까 그 g가 속한다는 게 어떤 경우가 속하냐면요. fx랑 gx의 거리가 바운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컴팩트 스페이스니까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수프리멈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두 함수의 각각 포인트 와이즈한 거리에 수프리멈이 컴팩트 셋에서만 쟀을 때 그걸 수프리멈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오면 같은 걸로 보자. 이게 사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팩트 셋을 제외하고는 관심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수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 방식이에요. 특정 영역에서만 보고 그 밖에서는 보지 않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죠. 파티션 오브 유니티도 특정 UI에서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U 알파라고 하는 그 오픈 셋에서만 관측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때 가서 따지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센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토폴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다. 그럼 이제 그거죠. 왜 이게 컴팩트 컨버전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라고 보니까 이러한 토폴로지 줬을 때 어떤 FN이 F로 컨버지할 조건이 뭐냐 살펴보니까 각각이 컴팩트 셋으로 리스트레이션을 시켰을 때는 유니폼하게 컨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유니폼하게 컨버전스를 했으니까 각각의 컨티뉴스라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각각이 컨티뉴스라고 하면은 이 친구도 컨티뉴스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 보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컨티뉴스 펑션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임의의 함수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이 컴팩트 셋에서 유니폼 컨버지 하게 되면은 그거의 조건하고 동치더라. 아, 그래서 뭔가 컴팩트 셋에서 컨버지, 유니폼 컨버지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컴팩트 컨버전 쓰고요. 이거 혹시 그냥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이거 비슷한 어떤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실해석에서 에고루프라고 하는 에고루프 시오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매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결국은 그거예요. 이 에고루프 시오리움이 뭐냐면은 큰일 났네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거 저번 주 일요일날 이걸 과제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결국은 그거였어요. 어떤 컴팩트 셋에서 유니폼 컨버지가 되게끔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컴팩트 셋 밖의 매저가 제로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f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f가 어떤 그 전체를 제가 2라고 할게요. 2의 섭셋 f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개념을 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매저라는 개념이에요. 그 매저를 입실론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n이 2로 리스팅을 시키면은 유니폼하게 f의 2로 컨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fn들이 컨티뉴스라고 하면은 이 2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컨티뉴스 펑션으로 컨버지 하겠죠. 그래서 그럼 2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되게 잘 관측할 수 있구나. 이 밖에서는 매저 제로니까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 이 파트가 사실 해석학 쪽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팩트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컴팩트는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나오죠. 뭐냐, 컴팩트리 제너. 이거 여기서 보면은 진짜 저희 초반부 생각이 나죠. 하나 정의하고 뭐 하나 증명 하나 보고 하나 정리하고 증명 하나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용이 심화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컴팩트리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컴팩트하게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센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 수업은 토폴로지예요. 그러면은 오픈셋이라고 하는 게 뭔가 컴팩트랑 관련이 되어가지고 구성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어떤 셋이 오픈의 조건이 모든 컴팩트한 그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여전히 오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얘를 오픈이라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약간 말을 조심할게요. 이게 원래 어떤 건 되냐면요. A가 오픈셋이면요. 이쪽 방향은 항상 돼요. 왜냐면 원래 오픈셋이면은 सब스페이스에서도 오픈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은 원래 안 되죠. 원래 반대 방향이 되려면은 모든 오픈셋에서 바라봐야 돼요. 모든 सब스페이스? 모든 सब스페이스? 네. 아마 모든 सब스페이스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컴팩트 सब스페이스에서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सब스페이스에서만 바라봐도 오픈셋을 보자. 근데 이게 잘 정의된 어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걔가 그럼 컴팩트가 제대로 되었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동치 조건이 오픈을 클로즈드 조건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컴팩트리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오픈셋이라고 하는 걸 테스트할 때는 일종의 여기가 테스트 방법이에요. 테스트할 때 모든 어떤 뭐 거기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컴팩트 सब스페이스에서만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리 컴팩트면은 혹은 퍼스트 카운터빌리티 액션이 있으면은 그때는 컴팩트리 제너레이트 된다 라는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얘는 한번 증명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놨네요. 왜 적어놨죠 제가? 네, 기억이 났어요. 저번 주에 만든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 로컬리 컴팩트랑 그 퍼스트 카운터빌 액션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자, 로컬리 컴팩트란 그거죠. 어떤 포인트를 좀 뽑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 하니까 하게 되죠. 포인트를 뽑았을 때, 어떤 컴팩트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컴팩트 스페이스는 어떤 오픈셋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픈셋 U는 X에서의 MBD예요. 이런 걸 만족하는 거를 로컬리 컴팩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서는 볼 게 없고요. 네, 첫 번째 거에서는 볼 게 없고요. 두 번째 거에서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카운터블 액션. 얘는 뭐였냐면요. 포인트 하나를 뽑으면은 이 포인트에 대한 카운터블 베이스가 존재해요. 즉, 이 포인트에 대한 모든 오픈셋은 카운터블 개 가지고도 전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퍼스트 카운터블 액션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일단 이거는 두 번째 건 증명을 따라가 볼게요. X가 퍼스트 카운터블 액션을 만족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비교집합 C가 모든 컴팩트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거랑 같은 동시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을 때 저희가 이 클로저에서 X를 뽑아왔으니까 저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거는 B가 클로즈드인 걸 보여야 돼요. B가 클로저드인 거 보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B랑 B 클로저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일 건데 그래서 X를 여기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X에는 어떤 카운터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카운터블 베이스를 이용해서 X로 컨버지하는 어떤 시퀀스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 잡아내는 거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러한 집합이 컴팩트예요. 혹시 이게 딱 보자마자 컴팩트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XN이 X로 컨버지 하는 걸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을 잡으면요. X를 포함한 어떤 오픈셋 잡으면은 그 오픈셋에는 이 친구들의 파이나잇 개를 제외하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파이나잇 개만 챙겨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팩트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읽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비판하면서 저게 왜 돼야 되지?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오는구나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 의해서 이거 제가 좀 오타가 나는데 이게 C예요 C. 가정에 의해서 컴팩트 셋하고의 인터체션은 항상 클로즈드라고 했죠. 따라서 XN의 그 다음에 또 XN은 이 친구에서 정의된 어떤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수열의 컨버전스 포인트, 리밋 포인트죠. 그 리밋 포인트는 다시 클로즈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X는 비교집합 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집합 C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이제 클로즈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리밋 포인트가 B에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같다는 거 보여줘. 그래서 클로즈드다. 라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정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X가 컴팩틀리 제너레이트 되어 있으면은 F가 컨티뉴스의 조건이 컨티뉴스 조건을 그냥 임의의 오프셋에서 볼 필요가 없고 모든 컴팩트 सब스페이스로 제한을 시켰을 때 그 친구가 컨티뉴스면 된다. 이거랑 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의상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컴팩틀리 제너레이트 스페이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라고 보니까 이 함수 공간이 이 연속 함수만 모아둔 공간이 여기에서 클로즈드가 돼요. 이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어떤 걸 봤냐면요. 유니폼 토폴로지를 줬을 때 그때는 얘가 클로즈드인 걸 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죠.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랑 유니폼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다르구나. 그거를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럼 굳이 저걸 유니폼 토폴로지로 줘야 되냐? 굳이 뭐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해가지고 나온 게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고요. 실제로 아마 뒤엔가 제가 뭐 도망갔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유니폼 이건 지금 다 토폴로지예요. 토폴로지.
오픈셋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토폴로지가 제일 파이널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얘는 그냥 그거였죠. 프로덕트 토폴로지였죠. 그래서 유니폼과 프로덕트 사이에도 또 하나의 서브 토폴로지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러리는 컨벤트리 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네, 그죠. 이제 그래서 어떤 컨티뉴스 펑션들이 컨버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F가 컨버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하는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하는 건 유니폼 토폴로지에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저게 돼요. 여기서는 컨티뉴스 시퀀스의 컨버전스는 컨티뉴스 펑션이 돼요. 왜냐면은 컨티뉴스 XY가 클로저드니까. 근데 굳이 유니폼 토폴로지가 아니더라도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인데 컴팩트리 제너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전히 컨티뉴스 펑션이 컨티뉴스로 컨버지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 그 증명들 보면 다 그냥 입실론은 3분의 1로 뭐 나눠가지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발레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근데 X가 컴팩트 하면은 앞에 게 같고요. X가 디스크리트 하면은 뒤에 두 개가 같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YX라고 하는 이 집합의 토폴로지를 어떤 식으로 주었을 때 기존의 성질이,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조건을 조금씩 완화시켰을 때 기존의 성질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그래서 그 언제까지가 바로 컴팩트 컨버전스였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는 연속 함수만 바라볼 거예요. 얘를 전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속 함수만 바라볼 거예요. 왜냐면 토폴로지는 연속 함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연속 함수로 다 바라보고 싶은 거고, 연속 함수에만 토폴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는 방식이 전부 얘도 줄 수 있긴 하는데, 그럼 쟤다 주면은 별로 좋은 성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연속 함수에만 줄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름 단순하죠. 컴팩트란 오픈셋이 주어지면은 서브페이스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보다는 약간 파이널하더라. 좀 더 오픈셋이 많더라.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포인트 오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 여기를 컴팩트로 주면은 당연히 얘는 여기서 이게 포함이 되죠. 왜냐면 파이나이셋은 항상 컴팩트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나아가니까 오픈셋이 좀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F들을 모아놨는데 이 F가 이 컴팩트의 이미지는 컴팩트죠. 근데 그게 U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재밌는 성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정리를 보니까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랑 컴팩트 컨버전스가 같대요. 그러니까 컴팩트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친구였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집합을 얘로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 x, y로 바뀌면 모르는 거예요. 전체 yx죠. 얘로 바뀌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 함수 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제한을 시키면은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랑 컴팩트 컨버전스 커버지랑 같죠.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컴팩트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정의에서 매트릭이 들어가요. 이거의 수프리멈이 입실로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매트릭에 의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이 같은 토폴로지를 주더라도 D1이라고 하는 매트릭을 줄 때랑 D2라고 하는 매트릭을 줄 때 이게 같은 매트릭, 같은 오픈셋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오픈셋이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이거죠.
y에다 주는 거예요. y에다 같은 토폴로지 주는 매트릭인데, 서로 다른 수 매트릭인데, 이게 얘에다가는 같은 매트릭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운드니스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컴플레니스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못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면요, 컴팩트 오픈셋에는 매트릭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매트릭에 상관없이 같은 토폴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는 연속 함수를 제한을 하면은 매트릭을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같은 토폴로지는 유도해야 돼요. 근데 매트릭을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같은 토폴로지를 준다. 이 CXY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내용들은. 일단 뭐 여기까지 내용에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네네네. 네네, 유니폼 매트릭에서 주는 거예요. 그 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죠. 스프리멈 D바 FX GX. 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하나 나올 건데, 그 스프리멈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 실로볼을 얘로 주는 거예요. 어, 네네네. 그쵸. 그 다음에 스프리멈 매트릭이 있는데, 이거 좀 뒤에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연속함수에서 쭉 봤어요. 이제 이밸루에이션 맵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너무 깊게 그 연결 짓지 마세요. 왜냐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수학에 저희 뭐 이거는 이과는 다 배우는데 사실 다른 과는 잘 몰라가지고, 미적분 2학기 때 배우는 게 벡터 칼큘러스거든요. 그때 내적과 외적을 배워요. 정확히는 다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우는데, 이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벡터를 곱했더니 그 곱한 결과가 숫자인 거예요. 이런 걸 다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를 곱했더니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는 3차원에선 통하고요. 4차원부터는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그 물리학과에서 처음에 좌절하는 부분이 텐서인데, 수학과도 비슷하거든요. 수학과도 텐서 나오는 수가 좌절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수학과에서 정의하는 텐서랑 그 물리학에 쓰는 텐서랑 원래 같은 정의인데 약간 그 정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얘가 사실 그 외적이에요, 외적. 외적인데 벡터 두 개를 넣으면은 원래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걔 3차원에서는 되거든요. 근데 4차원에서 그게 안 돼요. 4차원에서는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함수가 나오는 거를 이제 텐서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 같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두 개를 곱했더니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 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거는 편의상 실수로 제안할게요. 어떤 실수랑 함수가 있어요. 그 저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RF라고 하는 거는 다시 연속함수죠. 이거는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얘가 하나의 벡터고요. 얘가 하나의 벡터예요. 근데 두 개 벡터 곱했더니 벡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뭔가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존에 배웠던 연속함수라고 하면은, 이밸류에이션 맵은요, R이라고 하는 거랑 F라고 하는 거를 곱하면요, FR이 돼요. 이러면 뭔가 벡터 두 개를 곱했더니
실수가 나온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밸류에이션 맵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다 프로덕트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 프로덕트 그 내적을 어떻게 표시를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혹은 뭐 저는 이제 물리에서 처음 본 건데 이렇게도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이 되는 건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좀 더 가요. 더 가가지고 앞에는 그 도메인의 원소가 나오고 뒤에는 함수가 나와요. 그럼 얘를 보통 이밸류에이션 맵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밸류에이션 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내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내적이더라 라고 하면 되고요. 실제로 그 이밸류에이션 맵은 약간 좀 어떤 의미를 갖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밸류에이션 맵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죠. 그때 로컬리 하스토프 컴팩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이밸류에이션 맵이 컨티뉴스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밸류에이션 맵이 컨티뉴스면 fx가 컨티뉴스는 될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이 안 되거든요. 반대 방향이 될 조건이 이밸류에이션 맵, 그 로컬리 컴팩트 핫서프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볼 파트가 하나 있어요. 일단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뭐 연속 함수인 거 보려면은 오픈셋에서 오픈셋 보내는 거 봐야 되죠. 그래서 XF 포인트를 뽑았을 때 그거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떤 오픈셋 잡고요. 그래서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그 오픈셋인 거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F가 컨티뉴스고 X가 로컬리 컴팩트 하스토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U가 존재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U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냐면요. 일단 F가 컨티뉴스면은 F 인버스 V는 오픈이죠. 근데 X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리 컴팩트 하스토프 스페이스면은 레귤러예요. 그 레귤러면은 어떤 오픈셋 V가 U가 존재해야 되죠. 근데 이게 클로저를 해도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U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이런 U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는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연습 문제가 하나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풀었는데 그 연속함수 두 개 합성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합성하는 게 연속함수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y가 로컬 컴퓨터 하스토프 스페이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거 그냥 쓰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어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 거기서 아마 어떤 VI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VI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VI의 유니온에 클로저가 U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저희가 옛날에 했을 때 이거 그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결국에 이게 됐거든요. 어떤 논리 써가지고 됐었는데 그 논리가 아마 하스토프 조건 때문에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VI를 잡는 과정 자체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나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뭐 인디스드 맵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근데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인 것 같아요. 정의상 연속 함수가 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라지 f라는 게 존재해요. 이 라지 f는 g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g를 집어넣으면은 함수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반대로 라지 f가 있으면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이 두 개 관계가 뭔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바이젝티브까지는 아닐 거예요. 바이젝티브는 아닌데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정도만 있다. 이런 게 수학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건 책이 없는 거 그림 그린 건데, 원래 xz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근데 그 관계가 g에서 xy로 가는 함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 xy, xg 순서 바꾸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맵 x, c, g, y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약간 듀얼리티를 갖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거든요. 혹은 뭐 어드조인트 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뭐 이게 어딘가에서 쓰인대요. 아마 그게 호모토피일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모토피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호모토피는 대수 위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장이잖아요. 50장, 51장부터가 대수 위상이거든요. 50장인가부터. 그때부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호모토피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건 잠깐 여기에 대해서 뻘소리 좀 하나 하고 갈게요. 그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얘기했던 어떤 그 난제가 하나 있죠. 푸엔카의 추측. 그 푸엔카의 추측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셨을 텐데, 어떠한 점에서 밧줄을 막 넣는데요. 밧줄을 막 이렇게 뿌려요. 그 다음에 잡아당긴대요. 근데 이 잡아당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수학적으로?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호모토피예요. 그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중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물론 실제로 이제 이 호모토피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개념이 사실 호모토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바퀴 돌렸는지 이걸로 이제 카운팅이 돼요. 결국에는 어떤 공간의 성질이. 그래서 이 카운팅, 몇 바퀴 돌았는지로 카운팅 하는 거를 나오는 게 이제 펀더멘탈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펀더멘탈 그룹으로 어지간한 게 이제 공간이 구분되고요. 이걸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저 구분하기 위해서 호몰로지라고 하는 거를 구해요. 그래서 호몰로지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데, 얘는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잘 해서 자르면은 뭐 호몰로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첫 번째 호몰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구멍이 몇 개 있는지가 나와요. 구멍의 개수. 그래서 구멍 몇 개 있는지만 가지고도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머그컵과 도넛이 같게 될 수가,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는 두 개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게 던킨 도넛이 아니라 던킨 토너스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은 언제나 하나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대수 위상의 시작 부분이 위상 수학의 끝에 나와요. 그래서 호모토피라는 개념이 있다. 그다음에 패스 호모토피라는 개념이 있다. 그다음에 뭐 프레릴리 서플로, 뭐 아무튼 이게 호모토피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 호모토피는 보통 해석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해석학에서. 왜냐면 적분을 할 때 그 예를 들어 복소 공간에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복소수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복소수는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펀더멘탈 티오리에서 이런 걸 알고 있죠.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은 뭐 이거의 범위가 fb 마이너스 fa 나온다라는 게 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운더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바운더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왜 디파인 되려면요, 복수 해석에서는 경로 적분이라는 걸 해요. A라는 거랑 B라는 거에서의 어떤 커브를 잡아가지고 이 커브로 적분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커브를 정했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잘 정리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패스 호모토피라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미분 기하에서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 군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연습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46.3은 이제 그 바운디드도 마찬가지로 네, 유니폼에서 보인 거는 유니폼에서 클로즈 된 거 보였죠? 근데 이게 컴팩트 컨버전스에서는 클로즈드가 아니더라. 그래서 앞에서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컴팩트 컨버전스에서 클로즈 된 거 보였죠. 근데 바운디드는 아니다 라는 걸 여기서 보이는 건데, 그 발례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보면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친구죠. 그 이제 n이 증가함에 따라 얘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뭐 함수만 결정되면 찾는 거는 간단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fx 되나요? 컴팩트 컨버전스 그 바운디드 함수가 아니지 않나요? 그 하려면은 그 좀 제한시켜야 돼요. 이게 바운드 함수가 아니라서 하시려면 아마 그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그림을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래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래쪽 해가지고 이게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그런 상관없어요. 네. 그냥 하면 위에만 컨트롤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운드가 여기서 깨져요. 그래서 아래도 컨트롤 해주시면은 뭐 상관없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 우함수를 많이 쓰죠.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 이제 바운드만 잘 찾으신 다음에 이제 미니멈 써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칼큘러스에서 배우는 거라서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 풀이가 있어요. 일단 먼저 보면은 컴팩트 컨버전스에서는 이 친구가 컨버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컨버지 하니까 컴팩트 컨버전스 CEO 정리에 의해서 컨티뉴스 함수로 컨버지 하는 거죠. 반면에 유니폼 톰볼로지에서는 컨버지 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칼큘러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걸로. 그래서 일단 전개 쭉 해보면은 결국에 fx 그 컨버지 하는 함수가 얘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과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거를 보이면 되는데, 일단 컴팩트 스페이스에서 컨버전스를 보이는 게 임의의 컴팩트 스페이스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죠. 근데 리얼 그 실수 공간에서 되게 아름다운 성질이 하나 있어요. 항상 클로즈드 인터벌에 포함이 돼요. 그 컴팩트 스페이스는. 왜냐면 컴팩트니까 그 자체로 어떤 맥시멈 같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를 기반으로, 절대까지 가장 큰 걸로 플러스 a 마이너스 a로 바운드 시켜버리면은 항상 이 c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클로즈드 인터벌에 포함이 돼요. 클로즈드 인터벌 자체가 컴팩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맥시멈 a를 잡아요. 네, a가 어떻게 되냐면요, 맥시멈이에요. 절대값이 가장 큰 거가 되는 그런 맥시멈을 잡으면은 제가 쓰는 논리를 그냥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복소 해석에서 되게, 혹은 이제 해석학에서 되게 자주 쓰는 테크닉인데요. 결국 얘를 보이는 거잖아요. 두 개의 차가 입실론으로 컨트롤 된다. 그러니까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리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게 컨버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인 거예요.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가 해요.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하니까 이 파트가 입실론으로 제한된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면요,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얘를 한번 빼봐요. 빼보면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지금 A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항상 얘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죠. 물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쓰신 논리에 따라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별게 아니라 FA랑 FNA인데 문제는 이게 포인트 와이드 컨버지를 해요. 포인트 와이드로 컨버지 하니까 적절한 어떤 그 라지 n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라지 n을 잡으면은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x에 상관없이 a의 성질만 가지고 이 n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컴팩트 스페이스에서 유니폼 컨버지를 했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컴팩트 컨버전스 공간에서 컨버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면 되고, 그쵸? 이게 A번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컨티뉴스에서는 FN이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해야 유니폼 토폴로지에서 컨버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유니폼 컨버지 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런 꼴은 유니폼 컨버지 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물론 보이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잡아주고 걔는 하나의 입실론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걸 보이셔야 되는데, 아무튼 핵심은 FN이 유니폼하게 컨버지 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폼 토폴로지에서는 컨버지 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베어 스페이스. 이 베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라고 하는 리얼 넘버를 연구하다 보니까 리얼 넘버의 성질을 분석했을 거고요. 그 리얼 넘버의 성질을 분석한 결과 나온 어떤 특정 스페이스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중에 시리즈에 쓰인다 해서 나왔던 그게 이제 보렐셋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안 나와요, 이제. 이게 50장이라서 이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베어 스페이스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데, 일단 MT 인테리어, 이거 저희 과제에서 엄청 치였던 그 문제 하나 있죠. 그 각각이 MT 인테리어고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거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MT 인테리어가 된다 라고 보였던 그 문제 있죠. 그 문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MT 인테리어가 각각의 MT 인테리어고, 그러면 각각의 MT 인테리어를 가질 때 그거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MT 인테리어를 가지는 게 항상 가능할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능할까 해서 보는 게 조건을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떤 클로즈드 셋의 카운터블 컬렉션인데 이 친구들은 각각은 MT 인테리어예요. 각각의 MT 인테리어인데 걔의 카운터블 유니온을 했더니 여전히 MT 인테리어가 돼요. 이게 항상 가능하면은 걔를 베어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베어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가지 방식이 이거고요. 다른 방식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집합론에서 들었던 거라서 대충 보면은 그 폴리시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 폴리시가 어느 나라죠? 폴란드인가요? 네, 집합론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됐던 곳이 이게 폴리시인 것 같아요. 심지어 노테이션 중에 폴리시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폴리시 노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합론의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됐던 게 이제 폴리시인데, 폴리시 스페이스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아래 오메가 n에게 임베딩 될 수 있는 어떤 토폴로지를 폴리시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매트릭 소개했을 때 그 파이나이 시퀀스 가지고 했던 그거 있죠.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 친구가 폴리시 스페이스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얘는 아래 오메가가 리얼 이레이셜 넘버에 임베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n의 오메가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봤을 때 베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수학이 내용이 깊어질수록요. 정의의 동치 조건
정의의 동치 조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책마다 저자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을 정의로 잡고 나머지를 증명을 해요. 이제 베어 스페이스도 그런 거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베어 스페이스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유리수는 베어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리수는 원 포인트 셋이 오픈이죠. 클로즈드죠. 네. 원 포인트 셋이 클로즈드예요. 근데 empty 인테리어, 왜냐면은 인테리어는 없어요. 클로즈드 셋인데 Q에서의 모든 오픈 셋은 항상 이렇게 인터벌 꼴로 나타나야 돼요. 그 인터벌 꼴의 어떤 그런 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empty 인테리어예요. 그런데 이 Q를 카운터블 유니온 했더니 Q 전체가 돼요. 아, 그러면은 근데 Q는 empty 인테리어 가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베어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정수집합 같은 경우에는 베어 스페이스가 돼요. 근데 여기 논리가 뭐냐면은 그 어떠한 서브셋도 empty 인테리어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클로즈 셋인데 empty 인테리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G라고 하는 친구들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empty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 뽑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가정의 거짓이니까 정체 면제는 참이죠. 따라서 G 플러스 혹은 정수 집합은 베어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퍼스트 카테고리, 뭐 이게 세컨드예요. 오타가 좀 많네요 이번에는. 이게 세컨드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집합을. 그래서 이제 어떤 서브셋을 분류하는데 A라고 하는 게 퍼스트 카테고리에 언제 속하냐면요. 이게 어떤 클로즈드 셋인데 empty 인테리어를 가지는 거에 뭐 카운터블 컬렉션에 뭐 유니온에 포함이 되면 걔를 퍼스트 카테고리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세컨드 카테고리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어 스페이스의 어떤 동치 조건이 모든 논엠티 오픈셋은 세컨드 이거 또 이러네요. 세컨드에 이것도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세컨드 카테고리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베어 스페이스의 동시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의 따라가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오픈셋을 다루기보단 클로즈드 셋을 좀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를 마치 클로즈드로 준 것처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렘마가 베어 스페이스의 동치 조건이 이 카운터블 컬렉션 임의의 오픈셋의 근데 각각의 댄스여야 돼요. 댄스인 카운터블 오픈 컬렉션의 인터섹션이 여전히 댄스여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empty 인테리어라면요. A의 컴플리먼트의 클로저가 전체 스페이스가 돼요. 이거는 혹시 딱 오시나요? 감이? A의 인테리어가 없으면요. 그거의 컴플리먼트의 클로저는 X 전체가 돼요. 즉 댄스해요. 네, 막 구멍 쫙쫙쫙쫙쫙 뚫려 있는데 네, 걔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전체가 커버가 되죠. 네, 그런 느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empty 인테리어가 댄스로 바뀐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란 조건도 있었죠. 그럼 얘는 오픈이죠. 그래서 오픈 댄스한 어떤 카운터블 컬렉션에 여기선 유니온이었어요. 그러면 반대쪽 넘어오면 인터섹션이죠. 그래서 인터섹션을 하면은 그 친구가 여전히 댄스하다 라는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오픈 얘기는 없어요. 오픈 댄스 컬렉션의 인터섹션은 댄스한데 오픈일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 유명한 베어의 카테고리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해석학 들었으면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이름으로 맞나요?
사실 저는 안 들어봤거든요, 해석학 때. 근데 김준희 교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역 카테고리 시어리형이 있는데, 뭐 컴팩트 하스토프 혹은 뭐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면은 걔는 배역 스페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죠.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리엄이죠.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리엄의 어떤 클로즈드 셋의 네스티드 인터벌의 뭐 인터섹션은 노엠프티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배역 카테고리 시어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퓨터 하스토프 스페이스, 뭐 컴퓨터 매트릭 스페이스 이거 전부 다 저희 앞에서 증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네스티드 시퀀스가 있을 때 걔는 노엠프티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배역 카테고리 시어리명이고, 얘가 사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해석학적으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베어 스페이스의 오픈 सब스페이스는 여전히 베어 스페이스래요. 뭔가 좀 당연하죠. 왜냐면은 베어 스페이스 정의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오픈 댄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픈 댄스는 여전히 그 오픈 센서를 제한시켜도 오픈 댄스죠.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보죠. 어떤 컨티뉴스 함수들의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베어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f가 컨티뉴스하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모아두면은 걔는 댄스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제 개인적인 그 감각은 그거예요. 혹시 리만 접근 조건 혹시 기억 아시나요? 리만 접근 조건? 네. fx가 리만 접근 가능하려면요. 불연속인 어떤 점의 개수가 매저 제로여야 되거든요. 매저 제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랑 얘는 뭐 적절한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컨티뉴스한 거 가지고 이 f를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전체 원소 가지고 얘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게 아니라 x의 어떤 덴스한 सब셋 가지고 그 덴스한 सब셋은 그 점들에서는 f는 컨티뉴스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fx의 함수값을 어프로시메이트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덴스라고 하는 성질이 그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그 증거가 돼요. 그 어떤 논리적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 모든 실수는 유리수의 수열의 QN의 컨버전스로 나타낼 수 있죠. 모든 실수는 유리수의 어떤 무한 수열의 그 무한 소수를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리수가 덴스해서 그래요. 유리수가 덴스하기 때문에 그 시퀀스의 컨버전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시퀀스 잡아와봤자 항상 가능하다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덴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항상 이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근사시키는 거예요.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주어진 오픈볼에 의해서 적절한 데이터 찾는 거죠. 적절한 n을 찾는 거죠. 그게 시퀀스의 컨버전스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허용할 오차인 거예요. 그 오차를 라지 n으로 컨트롤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근사의 개념이죠.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항상 이게 0으로 가야 되죠. 그 근사 오차가. 근데 그 이제 수학적인 도구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이제 뭔가 계산할 때는
0으로 갈 필요 없고 그냥 적절한 이시론 바운드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근사죠. 그래서 항상 수열의 극한은 일종의 근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근사할 수 있다는 게 되려면은 컴플릿 해야 되죠. 근데 컴플릿하고 어떤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덴스예요.